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으로 떠올려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운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때입니다. 우리 삶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이때를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보편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때에 대해 우리 마음가짐을 근본부터 바꿔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때를 허투루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때를 아끼는 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뻔한 조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약 26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쉽고 편안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부처님 시대를 그려보겠습니다. 옛 인도의 고요한 숲속에서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던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그때 주고받았던 가르침이 시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무대는 옛 인도의 고요한 숲.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가슴 깊이 숨을 고르며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아난다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중을 들고 부처님이 특히 신뢰하던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총명하고 기억력이 남달랐지만 사람으로서의 여러 고민 또한 안고 있었지요. 명상을 마치고 제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아난다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아난다를 보신 부처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아난다야,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게냐? 예, 세존,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사양 말고 이야기해보거라. 부처님이 조용히 권유하자 아난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예, 저는 날마다 수행에 힘쓰고 있지만 잘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더 많은 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정작 중요한 수행에 쓸 수 있는 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구나. 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아난다야, 잘 들으려무나. 지금부터 때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마. 아난다는 바짝 다가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물으십니다. 아난다야, 사람의 한평생은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느냐? 아난다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순이나 일흔, 길면 100살 가까이 사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아니란다. 아난다야, 사람의 한평생은 단 한 번이 숨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한다. 아난다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되묻습니다. 네? 단 한 번이 숨이라니, 그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런 짧은 때 안에 우린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답하십니다. 바로 그 점이다. 아난다야, 사람의 한평생은 한 찰나, 또 한 찰나의 연속일 뿐이란다. 그러니 우리는 숨 한 번 뱉고 들이쉴 때마다 그 가치를 최대한 살려야 하네. 가치를 최대한 살린다. 말씀하신 뜻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 아난다야. 대부분 우리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지. 하지만 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때는 오직 지금뿐이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살 수 있을까요? 아난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묻자 부처님이 설명하십니다. 먼저 찰나라는 개념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네. 찰나요? 그래, 찰나는 때를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눈 것이지. 눈 깜짝할 틈도 없는 아주 짧은 순간이란다. 우리의 한평생은 바로 이 찰나들의 연속이야. 찰나의 연속. 아난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바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찰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법이네.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때를 허투루 쓰지 않는 삶이지. 아난다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세존, 현실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 순간을 살려면 실제로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난다야, 중요한 지적이로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지. 그렇기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가 중요한 법이네. 중도라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 사는 길 말씀이시지요? 그렇다. 때를 쓰는데도 같은 이치가 적용되지.
모든 때를 수행에만 쓸 수는 없기에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도 찰나를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기울이는 태도가 바로 중도를 걷는 거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네. 날마다 아주 짧은 때라도 좋으니 스스로에게 정말 소중한 일을 하는 때를 따로 만들 거라. 아주 짧게라도 말이네. 아주 짧은 때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시간이 명상이든 경전을 읽는 시간이든 소중한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든 상관없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쌓다 보면 언젠가는 아주 큰 열매로 돌아올 것이네. 작은 걸음 한 번 한 번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법이지. 안 한다는 희미하게나마 웃음을 띤 얼굴이 됩니다. 정말 그렇군요. 바쁘더라도 잠깐의 틈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네. 그것은 바로 무상을 헤아리는 마음가짐이야. 무상이요?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히 그대로인 것은 없다는 것이 무상이지. 예, 예전에 세종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다. 그런데 이 무상의 가르침은 때를 쓰는 방식과도 깊이 맞닿아 있단다. 어떻게 연관된 건가요? 무상을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거든. 오늘의 햇살, 지금 들이마시는 숨, 지금 들려오는 새소리, 이런 것들은 두 번 다시 똑같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대충 흘려보내지 말고 있는 힘껏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다. 아, 무상을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 아끼게 되는 거군요. 맞다. 그리고 동시에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과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서서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과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그래, 이미 지나간 일은 돌아오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아. 결국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때는 늘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를 후회하든 미래를 걱정하든 이미 흘러간 때를 되돌릴 수는 없지.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마음을 다하면 이 찰나가 빛나기 시작하네. 안 한다는 고개를 깊이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존. 그런데 무엇이 궁금하더냐? 이해는 되는데 일상에서 실제로 이런 삶을 그대로 실천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맞아. 안 한다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별개라는 게 현실이지. 그러니 날마다 조금씩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단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루하루 차근차근 해나가 보거라. 네. 그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해보거라. 잠에서 깬 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해본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거야. 아, 다른 건 없을까요? 낮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지금의 마음을 두려고 해보거라.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먹는 것에 집중하고 맛과 냄새를 느껴보는 거지. 걸을 때는 발바닥 감각에 마음을 둔다. 이런 사소한 것도 모두 지금 여기에 머무는 실천이란다. 지금 여기에 머문다. 그래, 이 순간에 마음을 두고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거야. 이 과정을 꾸준히 연습하면 찰나를 더 깊이 살 수 있게 되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지. 날마다 사소하게 하는 일들 안에서도 수행의 기회를 찾는 거란다. 예를 들어 주변을 정리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이것도 수행이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해보렴. 그러면 그것 또한 훌륭한 수행이 돼. 정말 그렇군요. 일상이 전부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네요. 맞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그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거라. 오늘 감사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었고 뭘 배웠으며 내일은 또 뭘 살려볼 수 있을지를 헤아려 보는 거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작지만 분명히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안 한다는 힘찬 눈빛으로 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존.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 분명 깨달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겠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살며시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안 한다야. 중요한 건 깨달음에 다가가는 게 아니란다. 깨달음을 목표로 급급하다가 지금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지. 오히려 매 순간을 깊이 있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란다. 안 한다는 마음 깊이 공감하며 대답합니다. 예, 세존.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찰나와 중도, 그리고 무상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한순간 한순간을 귀히 살겠습니다. 그래, 안 한다야.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가르침이 단순히 때를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네.
이는 우리 삶 자체를 더 깊고 넉넉하게 만드는 길이지. 부처님의 말씀에 안 한다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자, 여러분,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가 어떠셨나요? 2600년이 훌쩍 넘는 세월 전의 가르침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이 놀랍진 않으신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현대의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찰나라는 뜻을 돌아보면 우리 삶은 지금 들의 이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도 두 번 다시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온몸과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곧 찰나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찰나를 의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우리 보통 얼마나 밥에 집중하나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다든지 혹은 일 걱정을 하면서 무심코 입에 음식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밥 먹는 때에는 밥 먹는 데만 오롯이 집중하는 겁니다. 한 입 한 입의 맛과 향, 식감을 온전히 느끼면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소중함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다음으로 중도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바쁜 세상에서는 늘 허둥대고 바쁘게 사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게 좋은 걸까요?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내라는 뜻도 아니지요. 일할 때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되 쉬어야 할 때는 충분히 쉬고 가족과 함께하는 때는 그 시간을 온 마음으로 누리는 것.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상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늘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힘든 상황도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니 희망을 품게 해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기에 오히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순간을 더 귀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소중한 이와 함께하는 때가 당연하지 않고 언젠가는 변하게 마련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더 소중히 간직하려고 하게 되지요. 사실 부처님의 이 같은 가르침은 현대 심리나 뇌 연구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태도는 현대에서 마음챙김이라 불리는데 스트레스 완화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또 중도의 생각은 현대의 일과 삶의 균형과 일맥상통합니다. 너무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데 오히려 적절히 쉬고 즐기면서 일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매일매일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부터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하고 마음을 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음속에서 정돈해봅니다. 단순히 할 일 목록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면 발바닥에 느껴지는 바닥의 감촉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바닥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발의 움직임, 그때 몸의 무게가 어떻게 실리는지 생각보다 많은 느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작업의 질도 훨씬 좋아지게 마련이지요. 집안일처럼 자칫 지루해 보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래를 개거나 방을 정리할 때 그걸 단순한 잡일로 여기지 말고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고 여기면서 정성껏 해보세요. 하나하나를 정갈하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뜻밖의 차분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그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세요. 감사할 것, 배운 것, 내일 좀 더 잘해볼 수 있는 것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면 작은 성취와 배움이 쌓여서 서서히 스스로가 달라지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단번에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부터 밥을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쳐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결코 우리를 옥죄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지요. 때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늘 바쁘게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매 순간을 온전하고 알차게 살아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그 내용물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도 찰나를 놓치지 않는 삶, 때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 삶을 조금씩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새로운 깨달음과 기쁨을 맛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즐거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좋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